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중에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 안보상 시급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협력을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유럽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의 100년 전쟁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었고요. 그 예시로서 유럽 사례를 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자, 유럽의 100년 전쟁 그리고 한일 관계의 100년 역사. 이게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맥락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을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약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2차 대전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은 뭐 평화 아닌 평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유럽인들이 평화를 원해서 아니면 평화적인 세법을 도출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냉전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2차 대전 이후에 튀어나온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콜드워 냉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면 다 죽는 게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살얼음판 같은 평화가 유지가 된 거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평화적 합의가 도출됐다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꼬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럽은 100년의 그 전쟁 아픔들 모두 다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협력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은 좀 오류가 있을까요? 정말 평화를 유럽이란 곳을 보시면은요. 예.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뭐 몇몇 나라만 가봐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란 대륙을요, 딱 뜯어가지고 던지면은 중국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그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27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여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자발적인 평화 유지가 아니라 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다 죽는다는 공멸의 위기의식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앞서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 두 전쟁 모두 다 독일이 주축이 된 전쟁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른바 게르만족이 일으킨 전쟁이 맞고, 예. 2차 대전은 이제 히틀러라는 이제 미친 광인이 등장해가지고 발발한 전쟁이 맞습니다. 독일이 시작했죠.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정말로 간격이 짧잖아요. 짧죠. 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좀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패전국인 독일을 너무나 망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망하게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예. 이제 격분을 한 거죠. 독일을 밟아놔야 된다. 독일을 약간 힘을 여유를 만들어 놔주면은 예.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자. 예. 해가지고 뭐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배상금으로. 뭐 당시 이제 독일 GDP의 13%를 이제 배상금으로 매년 지불하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너희 망해라 이거였어요. 예. 당연히 독일인들도 물론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짓밟아 버리니까 예. 당시 마르크화가 거의 이제 그 휴지가 돼가지고 그 자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크화 이 지폐를 찍어가지고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만들 정도였거든요. 예. 그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인들이 우리도 잘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이거 우리도 너무한다.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예. 독일 국민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대신 원한 갚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발발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아, 그렇군요. 자, 뭐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갈등 수습하는 과정은 뭐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일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주도로 예. 이런 대전을 막자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제연맹. 국제연맹이라는 예. 걸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왜 실패했냐?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빠져버렸네. 아.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였거든요. 유럽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연맹은 실패했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제 국제연합 유엔이죠. 예. 유엔 같은 경우에도 실패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뭐라고 할까 어쨌든 모든 다자 형태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도 이제 미국 주도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 중재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국제연합 유엔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그 전범국인 독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네. 지금은 독일이 뭐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일들을 한 겁니까?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예. 독일, 러시아 등등등등.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독일 히틀러라는 나치라는 그 악인과 그 예. 악인을 이제 막으려는 이제 연합국 식인직 선악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했어요. 뭐 이 나치 패망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의 그 포커스가 뭐였냐면은 예. 아우슈비츠 그 이후의 비판이었어요. 모든 학교 교육에서 독일 공교육에서는 아우슈비츠와 나치에 대한 비판부터 공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런 광적인 과거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뭐 유명한 사진이죠. 그 1970년도에 이 브란트 영국 서독 총리였죠. 예. 당시 아우슈비츠로 악명 높은 이제 폴란드로 가가지고 이제 그 600만 명의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저 MC께서도 그 화난 일 많으시죠? 있죠. 그러면 가해자가 어떻게 하시면 용서하시겠어요? 일단은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를 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거든요. 예. 사과가 대충 하면은 오히려 더 열받아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피해자인 저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면 저도 마음이 녹거든요.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독일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사과를 했거든요. 예. 심지어 1979년에는 나치에 대한 그 전범에 대한 시효는 없다라고 독일 의회가 선포까지 했거든요. 그럼 아무리 피해 국가도 예. 물론 독일이 잘못했지만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한번 용서해 줄까? 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또 이번에 그 독일 대통령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기시다 총리가 공물을 갖다 바치고 있을 때 예.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에 또 폴란드로 건너가가지고 예. 당시 나치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까지 하면서 전 진짜 깜짝 놀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당시 그 2차 대전 직전에 유대인들 표시하기 위해서 유대인 가슴에 붙였던 이 별 마크가 있어요. 예.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독일인이다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독일 대통령이 이 다윗의 별, 유대인 차별의 상징 그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고 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밝혔어요. 폴란드는 독일과 전통적으로 원수 관계거든요. 예. 2차 대전을 처음으로 일으킨 후에 독일이 침공한 나라가 폴란드고 폴란드에서만 600만 명을 희생시켰고 바르샤바 수도는 석기 시대로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일 대통령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이번에 폴란드에서 뭐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냐면 저 정도 사과를 한다면은 유럽 무대에서 우리 폴란드는 독일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그러니까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십 차례 이미 사과를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게 뭐냐면 이것이 개인적 사견이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 그 2차 대전 후에요. 거기서도 아주 철저하게 전범 재판 심판을 했고 독일 자체 법원에서도 이 전범 재판을 해가지고 6만 명 이상을 기소를 했다고 이거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일본에 대한 전범 재판을 했던 극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성으로 끝났어요. 건성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시작된 그 냉전 때문에 중국, 당시 우리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과 소련의 극동아시아 진출을 막기 위한 최전방으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단호한 전범 심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 지금 이른바 이 덴노와 일본 왕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폭이 떨어진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해자라고 사과할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좀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관계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요. 이 현재로 봐서 이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북핵 위협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는 필요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단 손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은 피해자가 찾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걸 제공 안 하려니까 우리가 선뜻 손을 못 내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과 화해하고 또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와 인간 관계 다 똑같거든요. 가해를 한 사람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은 피해자도 그 원한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일단 공은 그래가지고 일본 측에 넘어갔어요. 원래 넘어간 상태인데 그 마무리를 결제 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쓰고 그렇죠. 신사참배 같은 것들 멈추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과를 계속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한 말처럼 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죄송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솔직히 우리 국민들 마음이 녹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자님은 안 녹을까요? 진심이 느껴진다면 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녹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기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킴 역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